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71번째 또다시 감사합니다를 기도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정말 조용한 가운데서, 역사의 한 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이나 또 이 연세 드신 부부들이나 밤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부부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속삭임의 시간도 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안개가 좀 살짝 낀 관계로 화면 전체가 저 뒤에 보이는 이런 나무나 산들은 전부 안개에 가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 필요한 이유라는 그러한 정말 재미있는 발상 그런 것에 대해서 작가님 이지우 작가님의 칼럼을 읽어드립니다. 어린 시절 아마 여름 밤이면 식구들이 편상에 나와서 도란도란 각자 편한 자세로 식구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죠.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식구들이 뭐 5식구, 6식구, 7식구 그 이상 식구가 많은 집도 있었고 또 마루 끝에는 돌아가는 선풍기도 있었고 우리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도란도란 서로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아마 여름 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밤이 많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불을 끄면 달과 별이 환히 보이고 때로는 모두가 아무 말 없이 까만 하늘만 쳐다보아도 별빛이 빛나는 하늘이 그 위에 또한 보석 같은 별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루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북극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가 우리 집에서도 보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오로라, 북유럽에 있는 오로라가 우리 집에서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사람마다 어린 시절에는 다 해보죠. 밤하늘에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빛의 커튼이 너울거리고 참 멋있죠.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나 간판을 장식하는 네온사인 불빛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야 밤하늘이 이어지면 밤거리가 하나도 무섭지 않고 낭만적이고 참 멋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 오로라를 날씨가 맑은 날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나라가 꽤 되죠.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또 아이슬란드 이런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있다 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소설 전설의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설에는 햇님은 6개가 낮에만 있고 밤이 없는 행성 라가시라는 행성이 등장합니다. 라가시 사람에게는 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합니다. 밤이 없으니 다른 별들을 본 적이 없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도 모르죠. 태양만 있으니까 이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합니다. 어느 날 6개의 태양이 일렬로 늘어서고 달이 그 앞을 가리는 계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밝히던 태양들이 달 뒤로 숨자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밤을 겪어본 적이 없는 나가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종말이 찾아왔다고 여겼고 이를 벗어나는 방법은 불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불태웠다 합니다. 그래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고 태울 것이 바닥나면 불은 꺼지고 말 것이고 빛이 사라져 세상은 도로 어두워질 테니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에 빠진 이들은 내일이 없다는 뜻 미쳐 날뛰었습니다. 계기일식은 금방 끝이 나고 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터이지만 이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전혀 없었던 라가시인들은 끝내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바람에 계기일식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합니다. 해를 가리던 달이 물러나자 행성에는 밤이 아닌 낮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라가시의 새 문명이 싹 텄습니다. 계기일식은 2049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라가시 문명은 그 주기로 멸망과 소생을 반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SF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둥글고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합니다. 365일에 한 번 태양 둘레를 공전하죠. 태양이 하나뿐이라 24시간 동안 낮과 밤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누구나 생의 절반은 밤으로 살고 하지만 우리는 밤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밤은 주로 두려움이나 절망, 공포, 불안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밝은 낮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 동트는 새벽을 모르는 삶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밤하늘에 빠딱거리는 빛나는 별을 볼 수 없다면 빛의 속도로 달려도 100억 년 이상 가야 할 만큼 광활하고 아득한 우주 한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음을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해가 지고 세상에 어두움이 내려앉으면 눈이 아닌 귀나 코, 손끝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밤에 우는 벌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삶은 얼마나 고단할까요? 지구에 살기에 밤이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밤이 없다면 밤하늘이라는 친구도 없는 셈이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는 그 밤하늘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여름밤이면 불을 다 끄고 머리를 창문 쪽에 두고 누워서 건물 사이에 드러난 밤하늘을 꼭 바라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밤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 절망, 공포, 불안이 아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신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훈님의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밤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는 혜연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아서 탄생시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하루 종일 낮에 일한 우리 고단한 몸을 밤에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휴식이란 쉴 수 있는 쉼이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낮에 쉬면 되지. 낮에 낮잠을 잔다는 거는 잠깐이겠죠. 숙면을 낮에는 전부 모두들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몇 시간씩 5시간 6시간씩 숙면을 할 수 있는 긴 시간은 오직 밤에만, 고요한 밤에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부부가 함께 계신다면 아내의 손을, 남편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고단한 두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밤 시간, 그 10분, 20분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서로의 얼굴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등을 따독거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낮 사이에는 아무래도 계면쩍죠. 그러나 밤 사이에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휴가철인 분도 계시고 휴가 기간이 지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욱 휴식의 정말 이렇게 쉰다는 거, 휴식의 소중함, 1년에 딱 한 번뿐인 휴식의 소중함, 귀한 시간 모두들 다 잘 누리면서 갈무리 잘 하시고요. 가족 간에 더 내 옆에 있을 때의 소중함 더 생각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혜연TV의 송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시골 한적한 풍경입니다. 감사합니다.